서울의 추운 겨울밤,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웠다. 신부 다리나가 사라진 지 1시간째였다. 가족들은 패닉에 빠져 그녀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다혜가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다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딸로 자랐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제는 집안이 정한 남자와의 결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다혜를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같은 과 동기였던 다혜는 자유롭고 강한 여성으로 다리나의 삶에 처음으로 색을 더해주었다.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로 나눈 키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건 실수야. 다리나는 다음 날 아침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실수는 반복되었고 결국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다리나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다리나는 그 말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다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나 결혼할 거야. 다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건 내 삶이야. 리나우. 하지만 다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입은 다리나는 거울 앞에서 떨리고 있었다. 신랑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마음속에는 다혜의 모습만이 선명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다혜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다혜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다리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나랑 도망칠래? 다리나의 말에 다혜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리나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딸이 여자와 도망쳤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다리나는 죄책감에 밤새 울었다. 다혜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로 피신했지만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리나는 과거의 안정된 삶을 그리워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다혜는 강하게 말했다. 아니, 이건 우리의 사랑이야. 포기하지 마. 그러나 가족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다리나의 오빠가 그들을 찾아왔고 집으로 돌아와. 이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다리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다혜는 그런 다리나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다혜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다혜는 말했다. 하지만 다리나의 망설임은 점점 커졌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저 여자들 이상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다리나는 결국 가족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요. 하지만 다혜의 눈빛을 보자 그 말을 취소했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첫 번째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다리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다리나와 다혜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버텼지만 수입은 미미했다. 다리나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우리 딸을 돌려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다리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부모님을 배신한 거야. 그녀는 다혜에게 물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진짜 자신을 찾은 거지. 하지만 다혜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선배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때 나는 도망쳤어.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다혜는 결의에 차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다리나의 신랑 될 뻔한 남자가 그들을 찾아왔다. 리나,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랑 결혼하자. 그의 말에 다리나는 동요했다. 안정된 삶, 사회적 인정, 모든 것이 유혹적이었다. 다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다혜의 질문에 다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너는 항상 망설여.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다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다리나는 울면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이 사랑이 옳은 건지.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다리나는 혼자 산책하다가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너 미쳤어? 여자와 함께 산다고? 돌아와해라고 조언했다. 다리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다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했다. 그녀는 다리나를 위해 강해지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이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다리나의 가족이 마을로 왔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집으로 가자.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뒤에는 그런 사랑은 안 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다리나는 부모님 앞에서 무너졌다. 미안해요. 그녀는 다혜를 배신할 듯 했다. 다혜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울었다. 이 반전은 그들의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 다리나는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고 다혜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다리나의 마음은 여전히 다혜에게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리나는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직장에 복귀하고 친구들을 만났지만 모든 것이 공허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하듯 지켰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말이었다. 다리나는 그 말에 반발심이 들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한편 다혜는 마을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다리나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 다혜는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로 가서 다리나를 찾기로 했다.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다리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라고 말했다. 다리나는 그 말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내적 투쟁은 그녀를 성장시켰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다리나에게 고문 같았다. 매일 출근하며 웃지만 속으로는 다혜를 그리워했다. 왜 그때 떠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다혜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버텼다. 하지만 밤마다 다리나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포기해. 사회가 변하지 않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다리나의 직장 근처에 머물렀다. 우연을 가장에 만난 그날, 다리나는 놀랐다. 왜 왔어? 다리나의 말에 다혜는 너를 되찾으려고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과거의 상처를 드러냈다. 너는 나를 버렸어. 다혜의 비난에 다리나는 미안해.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재정화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리나의 오빠가 그들을 목격하고 부모님에게 알렸다.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어 가족 회의가 열렸다. 부모님은 다리나를 압박했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보낼 거야. 그 말에 다리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병이 아니야. 그녀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식성이었다. 다혜는 그런 다리나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다리나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다리나는 승진을 포기해야 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그녀는 자문했다. 다혜도 직장을 잃었다. 우리처럼 사는 게 죄인가? 다혜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의 말에 다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다리나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오빠의 말이었다. 다리나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내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 그녀는 다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다혜는 거부했다. 이번에는 안 돼. 이 대립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다. 다리나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생각했다. 내 행복과 가족의 행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이 딜레마는 그녀를 괴롭혔다. 다혜는 혼자서 계획을 세웠다. 리나를 설득할 거야. 그녀는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다리나의 집으로 간 다혜는 부모님 앞에 섰다. 저는 리나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울렸다. 이 대면은 실패로 끝났다. 다리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다. 왜 그런 짓을 해? 다혜는 너를 위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리나의 결의를 강화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다리나는 말했다. 저는 다혜를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자리를 떴다. 이 고백은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오빠는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라고 비난했다. 다리나는 상처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다리나는 집에서 쫓겨나 다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다리나는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정죄는 계속되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들 동성애자야. 그 말들이 그들을 아프게 했다. 다리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이었다. 다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나는 강해질게 그녀의 결이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쌓였다. 다리나는 꿈에서 가족을 보았다.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혜는 그런 다리나를 안아주었다.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그러나 시간은 더 많은 시련을 가져왔다. 다리나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너의 비밀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이 친구의 협박에 다리나는 공포에 떨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혜는 친구를 만나 대면했다. 그만해. 우리를 내버려둬. 이 대치에서 다혜는 강하게 나섰다. 친구는 물러났지만 소문은 퍼졌다. SNS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고난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리나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삶이 이렇게 공개되다니. 프라이버시 침해가 그들을 괴롭혔다. 다혜는 지게 우리의 현실이야. 맞서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LGBT 권리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다리나의 외침이었다. 이 활동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지만 위험도 따랐다.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누군가의 욕설이 날아왔다. 다리나는 두려웠지만 다혜의 손을 잡고 버텼다. 이 경험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다리나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아프셔. 어머니의 말에 다리나는 동요했다. 아버지 때문에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다리나를 보았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말에 다리나는 울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대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생각해볼게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다리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다혜는 불안했다. 가족이 너를 다시 끌어들일까 봐 그녀의 걱정이었다. 이 긴장은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리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화해,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다혜를 받아주세요. 부모님은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이 진전은 작았지만 의미 있었다. 다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그들은 더 많은 도전을 마주했다. 시간이 흘러 다리나와 다혜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열었다. 우리 꿈이야.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다혜를 만나보기로 했다. 내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아버지의 말은 변화의 신호였다. 다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혜는 말했다. 그들은 운동을 계속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다리나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용감하다 vs 추하다. 온라인 댓글이 쏟아졌다. 이 논란은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어. 다혜의 말이었다. 다리나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그날, 그 선택이 옳았어. 그녀는 확신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배신, 손실, 모든 것이 대가였다. 다혜도 마찬가지였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강해졌다. 이제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늙어가자. 다리나의 말에 다혜는 키스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열린 채였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 사회의 변화, 모든 것이 진행 중이었다. 다리나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이 깨달음은 그녀를 성숙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현실은 예측 불가능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나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다리나는 긴장했다. 무슨 일일까? 이 불확실성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리나와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났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의 길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하다. 사회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선택일까?